상향 지원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넌 안 돼. 미안하지만 그렇게 넣어서 되는 건 로또야, 로또.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2달 남짓 남았어요. 이제 아마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수시에 원서를 접수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오늘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원서 접수 첫날 해야 되는지, 마지막 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향 지원은 어떤 대학을 해야 되는지, 하향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술과 구술 면접의 비중은, 학종의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황금 비율은 뭔지, 이런 이야기 제가 오늘 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드디어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보다 좀 더 뭐랄까 유익한 정보를 주려고 해요. 아마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도 조금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 지금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수시지원 복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복습이라고 적어놨냐 하면 처음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찍기 전에 맞다. 그러면 봐서 이전에 제가 수시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세요 라고 하고 뭐 이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보세요 그랬는데 저도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링크를 따라가세요 하면 절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압축해서 일단은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369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은 대학군을 선정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369 모의고사를 보면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내가 정시로 이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다가 나와요. 9월 모의고사 성적은 나오지 않고 그냥 예상 등급만 나와요. 9월 모의고사의 결과는 수능 원서 접수 끝나고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주요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메가스타디나 아니면 이투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예상 등급을 가지고 그 등급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군두를 한번 형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이 라인이 뭐냐 하면 예상 정시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넣냐 하면 수시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하면 이거보다 높은 대학을 넣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꼭 높은 데만 넣지 상향 지원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향 지원 몇 개 해놓는 것도 괜찮다. 왜? 수능을 망칠 수도 있잖아. 아직 수능 성적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개는 지금 면적은 여기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정도는 그냥 안정 지원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정 지원을 수능 전에 결판 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원서 접수만 하면 끝나는 거 이런 걸 안정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납치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수능이 잘 나와도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안정 지원은 수능 후에 뭐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든지 논술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소들이 있어서 내가 수능을 망쳤어. 맞다. 내가 그래도 최저는 맞췄으니까 이거 가지고 논술 시험 보러 가야지. 혹은 내가 수능을 망쳤었는데 그래도 이 대학은 내가 망쳤어도 이 대학은 보니까 면접 보러 가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몇 개의 안정 지원을 여기다가 넣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상향 지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상향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시 지원 복습을 한번 실전으로 한번 해보죠.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을 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신이 더 높아.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뭐 내가 좋아 이렇게 하자 2, 4, 2 이렇게 나왔어 내가 그러면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인서울 하위권 대학을 가요. 369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뭐 국민대 아래 대학들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 내신은 1.5등급이야. 그러니까 내신이 더 높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걸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최상위 대학의 교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훨씬 더 크잖아. 그럴 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건데 그냥 뭐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다 지원하면 돼요. 그거는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각 대학들을 찍으면서 여기 내신 커트는 얼마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결국은 뭐 복습이지만 너무 많아서 내가 다 복습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것도 내놨어요. 인서울대학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 있으니까 그 동영상도 보세요. 거기 보면 내신대별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넣어놔 있어. 아무튼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만약에 수시에서 떨어지게 되면 정시로도 못 가고 완전 미아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안정지원 1개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안정지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 낮은 대학에 논술로 하나 넣어놓을게요. 이거는 안정지원이 아니야. 논술은 안정지원이 없어. 예, 예. 왜냐하면 논술은 밑에 대학으로 갈수록 최저 자격 기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격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권으로 올려치는 게 논술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안정지원이 아니니까 논술 지원으로 안정지원을 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교과로 안정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교과 전형은 명확성이 높은 걸로 안정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 대학 어디 가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 거기 커트라인이 50% 커트라인, 70% 커트라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50% 커트라인. 그러니까 50% 커트라인과 사실은 평균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는 50% 커트라인 선상의 위의 대학을 합격자 평균에 해당되는 그 대학을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넣는 게 가장 안정지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하나는 좀 반드시 꼭 해놔라. 만약에 그러지 않고 수능까지 가게 되고 수시 다 떨어지면 지금까지 잘 받아놓은 내신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최소 하나 이상은 안정지원을 하려고 하고, 어떤 학생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보니까 학종은 내신이 좀 부족해도 상위권 대학을 비교과가 좋으면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종으로 안전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과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세한 과, 내 비교과로 갈 수 있는 가장 우세한 과를 넣어야지, 여기는 대학이 낮으니까 조금 그래도 과는 좀 올려서 넣어놓자 라고 하면 그것은 안정지원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를 하나 해놨어요. 안전지원을 할 때는 항상 교과로 안전지원을 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향을 할 때는 항상 논술로 상향을 한다. 이건 제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우리 한번 볼까요? 모의고사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을 때 이런 거야. 우리 애가 내신이 2.5등급이야. 그런데 모의고사는 369 모의고사는 111 받았어. 111 받으면 서울대 가잖아. 그럼 이제 서울대 가는데 수시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이 넣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고 해서 이 내신에 맞춰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 납치돼 버리잖아. 그럼 여기 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정시로 갈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향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향 지원의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여기다가 또 여기 보면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논술 최저 높은 대학을 상향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향은 논술밖에 없어. 대신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으로 상향한다고 생각해봐. 다 떨어져요. 교과 100% 이거 상향 지원하면 반드시 떨어지겠죠. 왜냐면 여기는 내신 좋은 애들이 다 와. 네, 다 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전년도 커트라인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교과는 항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까지는 아닌데 거의 80% 정도 전년도 커트라인보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봐. 전년도 커트라인이 나와 있잖아. 그거 보고 나 이거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넣어. 그러면 이거보다는 높은 애들이 형성이 되겠지, 올해는. 그럼 내년도엔 또 어떻게 해? 이게 커트라인이 되면 이건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 하고 이 높은 애들이 넣어. 계속 올라가다 나중에 뚝 떨어졌다. 또 계속 올라가다 뚝 떨어졌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따라서 교과 전형 100%로 되는데 이런 건 상향 지원이 아니야. 이건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학종도 사실은 상향 지원에서 합격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정시로잖아. 그죠? 정시로가 비교과를 잘 챙겼을 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종은 무조건 비교과를 많이 보는 데란 말이야. 내신이 좀 안 돼도 비교과를 많이 보는 데인데 그런 데가 잘 돼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종도 사실은 상향 지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향 지원은 그냥 논술로 그냥 다 넣어라. 예, 때려 넣어라. 라는 거고,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논술로는 도저히 못 넣겠다. 내 양심상 나는 논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안 해봤어도 논술로 넣어. 예, 논술로 가라는 게 아니야. 정시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논술 대비하지 말고 그냥 정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도저히 못 넣겠다라고 하면 항상 상향 지원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싫어하는 대학. 조금 있다가도 얘기가 또 나올 거야. 내가 싫어하는 대학은 대한민국 다른 애들도 다 싫어해.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그 대학을 넣어야 되는 거야. 왜? 다른 애들도 싫어하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이 있어. 싫잖아. 자소서가 있어. 아, 미치겠어. 그거 쓰려고 지금만 생각해도 싫잖아. 혹은 수능 전이야. 아, 싫잖아. 그잖아. 수능 전에 내가 합격해버리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들도 가지는 애들도 많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을 노리게 되는 게 상향 지원의 기본 원칙이지, 상향 지원한다고 아무거나 다 넣으면 100% 떨어지니까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다가 수능 망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재수를 권장하는 게 아닌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무 낮은 대학을 넣는 것보다 그냥 수능 망치면 재수하면 2년 연속으로 계속 안 나오면 그건 진짜 너무 운이 없는 거죠. 근데 369 모의고사는 계속 111 찍었는데 수능에서 뭐 그런 학생들이 있어. 큰 시험에 약해가지고 막 수능만 봤다 그러면 막 2, 3위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2번 연속으로, 모의고사는 계속 111인데 2번 연속으로 2, 3위 찍을 확률은 있기는 있더라. 근데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수시에 떨지 말고, 지금은 별로 안 떨릴 텐데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시점이 아마 한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한 3, 4일 전이면 되게 떨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의연하게, 맞아, 나는 수능이 잘 나오니까 그냥 상향 지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상향 지원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이건 아까 봤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것도 넣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건데, 내신도 모의고사로도 갈 수 없는 대학을 수시로 넣고 싶을 때라고 했는데, 정답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면 안 돼가 정답이에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꿈은 이만큼인데 정시 성적도 안 나와. 그리고 수시 성적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 좀 안타깝죠. 에라, 모르겠다. 재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넣어보자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넌 안 돼. 미안하지만 그렇게 넣어서 되는 건 그냥 로또야, 로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상향 지원해. 나도 방법은 없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향 지원의 공식 있죠. 그대로 한번 넣어봐. 예, 혹시나 운이 좋아서 애들이 다 회피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꼼수로, 아, 맞아, 이런 게 좀 뭐 어디서 빌 것 같아, 김원진 선생님 어디 대학에서 뭐 빈다, 이런 얘기들만 듣고 그러는 동안에 뭘 하냐 하면 재수를 각오하고 그냥 수능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네가 갈 길은, 이런 애가 갈 길은 재수를 해서라도 수능 성적을 올려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 만약에 뭐 최저도 못 맞추겠다라고 하면 최저 없는 논술로 그냥 상향 지원을 하고, 그 논술 안 써봤는데 어떻게 해? 이건 논술 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최저 없는 대학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로또예요. 정말로. 예,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로또의 확률을 기대하고 그냥 수능 공부에 매진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뭔가 한 과목이 너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찔리는 학생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국어 이번에 포기하고 어떻게든 수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영수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수시로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지금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져서 내가 어쩌면 어디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학생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학생들이냐면, 내년에 재수해서 그래서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런데 내년에 정시가 되려면 국영수를 지금 포기했던 애가 재수해서 국영수 성적이 와르르 올라갈 리가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포기하지 말고 진짜로 나는 이 학생을 욕하는 게 이런 학생들을 욕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꽤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 수시든 정시든 내가 실력은 안 돼도 한번 꿈은 크게 가지랬지 하면서 그렇게 넣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그 가능성, 가장 높은 가능성은 재수 정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둬라. 그래서 그냥 올해 수시는 그냥 넣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원칙대로 넣고 혹은 체조 없는 논술을 넣고 수능 공부하고 이제 관심 끊고 이것도 꺼. 이 동영상도 끄고 그리고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해. 예,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 경험상으로. 어떤 학생이었냐면 실제로 육수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육수한 학생이 이런 학생이었어요. 고3 때 사실은 그냥 그렇게 했어. 뭐 전부 다 최다 상향 지원을 했어.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재수를 했네. 재수를 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돼요. 재수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쫄려서 좀 대학을 낮은 데 넣을 텐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야. 작년엔 이렇게 넣었는데. 그래서 다시 해서 3수를 했어요. 4수, 5수, 6수까지 갔어요. 제가 그 학생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건 누가 어른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좋았겠다. 안정지원 하나 정도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했던 합리적인 지원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학생들을 무슨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가 있어. 올해 내가 다 떨어지면 아프겠다가 상상 외로 아파요. 어떤 학생은 재수 그깟 하죠 이러는데 재수하면 상상 외로 아파. 여기 재수 학생들 있잖아. 예상외로 많이 아팠잖아. 그죠? 근데 그걸 5번 6번 아플 생각을 해봐. 그러지 않았으면 보는 나도 아프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지 않다.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지원한다면 포기 전략 절대 세우지 마라. 이거는 4수, 5수, 6수로 가는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영수 내가 포기했던 거 다시 공부하고 이거 다 끊고 그냥 국영수 재수해서 내가 정시로 가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그 다음에 내신도 모의고사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만을 넣고 싶을 때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보통 이제 삼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든 올해는 붙어야 돼. 그러니까 막 낮춰서 넣어. 또 어떤 학생들이 있을까? 보니까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그냥 올해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충분히 정시로도 갈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수시로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뭔가 올해는 좀 어떻게든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넣는 학생들인데 제가 이렇게 쓸게요. 더 크고 더 길고 더 힘든 터널이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 중에서 몇몇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다.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어. 라고 해서 끝냈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야. 대학 가니까 후회되고 자기보다 못한 애가 더 좋은 대학 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 대학을 나와가지고는 뭔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대학 4학년이 돼서 군대 갔다 와서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먼 미래를 좀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6개 대학 다 다닐 수도 없잖아. 전부 다 6개 안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다 붙어서 뭐하게. 그렇잖아. 유과 나간다고 해도 무조건 가는 학교는 하나야. 그러니까 안정지원을 최대 2개까지만 넣고 나머지 상향 하나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수시지원 6개 대학 찾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대학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1단계는 단순 정보 수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려면 나한테 맞는 대학이 어떻게 되냐. 대학 커트라인을 보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그냥 이미 놓여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단계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걸 왜 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학 어디가 예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저도 사실은 여기 많이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 대학 커트라인이 70% 커트, 50% 커트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조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특히 학종 같은 데도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러죠.
더군다나 교과도 안 맞을 때가 있어. 왜냐면 뭐 표준 편차를 보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안 맞는 학교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대학 어디가를 한번 참조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결정하면 되고 이 이상은 사실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 동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학생들, 불안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저뿐만 아니라 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각 대학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 요강들을 정리해 놓은 그 유튜브들이 되게 많더라고. 좋은 분들도 되게 잘 찍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찍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 사이트 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 예. 우리 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걸, 거기 가서 그거 보면서, 요강을 보면서 정보를 좀 응용했으면 좋겠다. 고액 컨설팅도 이 정도다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컨설팅을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강 변동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1단계에서 대학 어디가에 커트라인이 나왔고 학교에서 야 작년에 이 대학 이과는 우리 학교에서 누가 갔다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수집했잖아. 이걸로 그냥 지원해요. 내가 보기에 한 80%는 맞는데 왠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불안해 라고 하면 요강 변동을 하면서 가감을 하면 되는데 요강 변동의 가감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인원 변동인데요. 인원이 줄어들으면 커트라인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 계열 모집이 있어요. 여기 인원 많이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전년도 커트라인보다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작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혹은 대학 어디가에서 커트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저의 변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연대 활동 우수 국제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최저가 생겼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죠. 실질적인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야.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춘 애들도 생기고 영어가 1등급인데 뭐 영어 1등급은 국제 오는 애들 다 맞겠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외국 학생들 중에서 3, 4등급 학생들 보통 이제 바로 국제형 3, 4등급 학생들 많이 넣죠. 근데 이 학생들 중에서 3월, 6월 모의고사를 둘 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놀랍죠. 그러니까 물론 어려웠어요. 3월, 6월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실질 경쟁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좀 떨어지겠죠. 단 이제 1단계는 통과될 정도는 되긴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최저가 좀 높다. 혹은 다른 학교가 최저를 낮췄다. 이 학교는 안 낮췄다. 이러면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보세요. 요거 3개만 봐도 돼. 그러면 제가 보기에 100만 원짜리 컨설팅 제가 얘기했죠. 고액 컨설팅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커트라인 잘 찾을 거예요. 예, 장담 건데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부분이 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형 요소에 추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면접을 안 보다가 면접을 보게 됐어. 그럼 지원하고 싶니? 싫잖아, 그렇지? 이런 데 커트라인이 좀 떨어져. 중대 다빈치 전년도보다 조금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여기 면접이 생겼어요. 자, 3단계인데 이거는 완전 완벽 지원이래요. 제가 완벽 지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완벽 지원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냥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닌데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20년 동안 입시 전문가라고 행세를 하면서 행세라고 좀 표현해서 그렇다는데 입시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가끔 학부모님들이 저보다 분석력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어쨌든 학생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본인이 발벗고 나섰어. 그러다가 실제로 입시 전문가가 된 분들도 꽤 돼요. 예,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입시 변화, 트렌드 변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거의 100%인데 그러니까 문과 커트라인이 올해 하락 요소가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교과도 문이과가 통합이 됐어. 내신도. 그럼 어떻게 이과 애들이 조금 더 높아지겠지. 그럼 이과 애들은 올해 전년도보다 조금 좀 내신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문과는 조금 떨어질 거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또 보니까 6월 모의고사처럼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과 학생들이 수학 폭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다. 이제 문과과들은 올해 최저가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완전 망하겠구나. 제가 저번에 찍었던 이대 미래인재 올해 확 망한다 그랬잖아. 그럼 또 이제 애들 확 몰린다. 몰려도 괜찮아. 제가 그랬잖아. 몰려도 그거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보면 정말 좋겠다. 또 그 다음에 전형 이동 요소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서성이 교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대 중대 교과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커트라인이 낮아져.
커트라인 낮아져.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이대중대 교과로 붙을 애들이 서성을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서성을 붙고 서성 떨어진 애들이 이대중대가 되니까 커트라인 낮아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으면. 근데 이건 여러 대학을 내가 가지 않을 대학까지 비교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 대학의 변화도 있어요. 올해 약대가 생기면 화생공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살짝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서 다 약대 아니면 다 화생공으로 다 늘 것 같아. 그럼 오히려 대폭발이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논리적 구조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들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파악하면 더 이상 커트라인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런 고민들이 비정상적인 지원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2단계 정도만 해도 완벽해. 여기까지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보면서 올해 이제 화생공이 빵꾸 난다, 화학계열이 빵꾸 난다 라고 해가지고 과도하게 커트라인을 떨어뜨렸다가 오히려 정상적인 지원을 못하고 오히려 그런 데만 지원했다 다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영역은 그냥 본인이 아마 이렇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학부모나 학생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니까 제가 보기엔 한 2단계까지만 하고 넣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컨설팅을 받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받지 마. 제가 이 동영상 찍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냐면 고액 컨설팅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제가 하는 이야기로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게시판에 어떤 상담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냥 다 답변 달아줬어요. 그걸로 끝이야. 나도 그 이상 몰라. 대부분의 컨설팅 하는 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거의 한 2단계 정도예요. 뭐냐면 전년도 커트라인. 그죠? 거의 이거 참조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커트를 참조한다라고 했잖아요. 컨설팅 하는 데서도 전년도 커트라인 참조해서 자신들만의 약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겠다. 불안하니까 자꾸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고 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그 컨설팅보다 전년도 커트라인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도 학생들이 그걸 보고 지원을 해서 그게 오히려 맞는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정말 온갖 가지 정보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더 오히려 안전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 좋겠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컨설팅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건데요. 어떤 분야를 잘 아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했어요. 저는 많은 컨설턴트를 봐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학생들을 상담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가끔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3일 전인가? 이거 학교를 얘기하면 그렇다. 저 수원에 있는, 이거 학교는 얘기했네. 수원에 있는 외고니까 수원 외고겠네. 그지? 수원에 있는 외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학생 보니까 2점대 초반인 학생인데, 이 학생이 대치동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어떤 컨설팅을 받았대요. 그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2점대 초반인 애한테 숙대를 가라고 했다는 거야. 내가 듣고 나서, 에이? 외고인데,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요. 외고인지 그 사람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았대.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이 사람은 외고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많이 못 해봤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모를 수 있어요. 저가 되게 난감한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밝힐게요. 댓글로 자꾸만 예체능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찍어보려고 했어.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난 몰라. 예체능에. 근데 그걸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하겠다?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어느 분야를 잘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하겠다면 그런 건 좀 파악하고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모르는 영역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서 지역인재 하라 그러면 저 목동에서만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국에서 와서 여러 학생들도 상담을 하지만 지역인재 잘 몰라요. 농어촌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 거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 사람이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상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었는데 1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랑 좀 상담을 하라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5등급이 1등급 되는 방법 이런 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어우 야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히말라야도 갔다 오고 거기 제가 히말라야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히말라야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북극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한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 네, 꿈을 꿨는데 KTX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는데 보니까 거기서 내가 10년 전에 상담했던 학생을 딱 만난 거야. 꿈에서. 나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가지고 와 내가 그때 상담해가지고 정말 아이고야 그러면서 너무 반갑네 하고 딱 그러는데 꿈이에요 꿈. 거기서 갑자기 그 여학생이 칼을 탁 빼들더니 그러더니 나 쪽으로 탁탁탁탁탁탁 걸어오더니 너 때문에 내가 대학을 망했어 푹. 내가 그 꿈을 꾸고 가위를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내가 생각을 했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렇죠. 내가 이게 애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고 나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애가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사실은 그런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여행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아픈 사연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이 보신다면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데 내가 잘 모르고 상담을 하게 되면 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1, 2년 차, 3, 4년 차 하다 보면 내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갈 때가 많아. 보니까 저번에도 그런데 중대 탐구형 자사고 애들 안 뽑아준다. 특목고 애들 안 뽑아준다. 어떤 입시 컨설턴트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학교 자사고에 내신 좋은 애가 넣었는데도 떨어져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 근데 거기가 자사 특목고의 45%를 뽑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지. 그런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리고 이 무게감. 그렇지. 내가 실제로 저는 다 환불해 준 적도 있어요. 애가 다 떨어져서 그랬는데 그런 이 무게감을 좀 어느 정도 아는 분한테 가서 좀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이 풍부하신 분에게 상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건 제가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이 확실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수준을 딱 정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컨설턴트한테도 되게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한의대를 상담을 했어요. 얘랑. 1시간 동안 뭐 상담을 했어. 한의대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얘 성적이 맞는 한의대를 찾아줬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보니까 우리 애가 약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혹시 약대에 갈 수 있는 대학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약대를 찾아줄 수는 있지만 그걸 10분 만에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1시간 동안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지금 최저가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떤 성향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시간 상담해서 한의대를 찾아줬는데 이거는 그냥 10분 만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불친절해져요. 정말로. 아이,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분이 그러지. 야, 뭐 컨설팅 받고 나서 이거 뭐 애프터 서비스도 안 해줘. 그러는데 왜냐면 내가 그 무게 때문에 그래. 그러다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내가 그냥 대충 한 5분 했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학부모님이 미리 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하고 와서 내가 이 전공에는 안 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확신을 갖고 가지 않으면 이게 컨설팅 효과가 오히려 더 반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대충 해주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웬만하면 컨설팅을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2등급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한 30분 넘으면 너무 지루해하니까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황금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1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